오늘은 지난 1강의 복습 시간입니다. 한자의 기원은 갑골문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5천여 자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가봅시다. 갑골문자의 문자조자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각 글자에는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을 알면 그 글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질 때 그 뜻은 어원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제목석에서 세로로 보세요. 석, 한자로는 저녁석, 이제껏 잘못 알고 있던 저녁석입니다. 이 때문에 한자가 어려웠던 겁니다. 석과 결합된 한자의 저녁석으로 아무리 해석해도 말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명을 두고 저녁에 부르는 것이 이름이라는 황당한 해석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녁석은 잊어버리고 해기울석의 기울다로 기억하세요. 우리 민족은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해가 진다, 해가 기운다입니다. 그래서 저녁인 것입니다. 저녁석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저녁이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기울다와 기울어 흘러내린다는 의미로 수식어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석이 포함된 글자 35자를 기울다라는 한 단어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힙니다. 기울석을 2번 사용하여 한쪽으로 같이 기운이 더 많이 흘러내려 쌓인이 많다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을다입니다. 그리고 글자 배치도 예술입니다. 2장이 겹쳐 있으니 복수 개념으로나 형태적으로도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깥 외는 기울어 흘러내린 반대쪽을 점치는 복자의 방향이 반대를 가리키면서 쌓여있는 반대쪽 둘레나 외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거를과와 결합하여 기울어 걷는다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질 천이라 하는 겁니다. 이름명은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중 말은 그 어떤 모든 것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많은 이름을 부를 겁니다. 병부절은 무릎을 꿇은 사람을 나타내는데 극이다가 기울어 쓰러진다니 누워 뒹굴다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수석입니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썰물에 밀려나가는 모래와 바닷물이 마치 한쪽이 기울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제 1차 결합 글자를 마치고 2차 결합하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위쪽 좌측부터 오른쪽으로 보면 됩니다. 많이 열릴과입니다. 현재 어떤 사전에도 마늘과라고 설명하는데 정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자 원리를 알기에 그냥 마늘다가 있으니 많다가 아니라 과일이 많이 달려 아래로 처져 있는 모습을 글자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태날치도 제방의 흙이나 바위가 흘러내리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곱치를 보고 흘러내린 눈곱을 생각하며 한번 웃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글자임을. 사치할치 이 글자도 남에게 보이도록 치렁치렁하게 흘러내리도록 걸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사치스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옮길리는 농경사회의 수학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그것도 많이 익으면 수확을 위해 벼베기를 하고 옮겨야 함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옷 치렁치렁할치 두말 할 필요 없이 치렁을 표현하고 있네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널불치는 설문부터 나오는 글자로 집에 많은 것을 가진 사치하는 사람이 흘러 넘치니 집이 넓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한나라 사람들과 허시는 갑골문을 보지 못하고 듣고 사용만 했으니 이런 억지스러운 글자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은나라 사람들이라면 사치할치에다 집을 결합했다면 패가망신할치 이렇게 글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나라 이후 한자는 갑골문자의 조자 원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중국인의 한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갑골문자의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 꺼지지 않을 이는 강의자전에 처음 나오는 글자로 후대에 만들어진 듯 보이며 불이 옮겨가서 불이 안 꺼진다는 것입니다. 갑골문자였다면 불이 안 꺼진다는 것이 아니라 불이 이동하면서 잘 탄다는 의미로 추수 후 논두렁 태우는 불이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시들다 이도 설문에서 나온 글자인데 풀을 옮겨 심으면 처음에는 시들의 고개를 기울이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도망갈도는 정확한 의미로는 개구멍 같은 곳을 몸 기울여 도망할도 이렇게 하면 조자 원리에 맞는 글자일 듯 합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강새말 무는 샘을 내면서 눈을 아래로 까는 모습이니 무난한 글자입니다. 항상 항은 부사인데 표현하기 어려운 글자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흘러내리는 쪽을 막아서 위는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항상 그렇게 흘러내리는 쪽을 막아야 한다는 뜻인 듯 합니다. 춤출무는 고구려 벽화에도 나왔지만 정확히 춤추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발자국 무도 춤과 관련 잘 만든 글자입니다. 물 마를 무도 물이 아래로 흘러 마르다는 뜻으로 잘 만든 글자입니다.
닭장회걸도 닭의 습성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 잠자는 것을 비스듬히 걸어둔 회걸을 표현한 글자로 잘 만든 글자입니다. 새길명은 돌이나 청동기에 새기면 그 부스러기가 흘러내려오고 이름 등을 새기고 여러 가지를 잘 갖춘 글자라 보여집니다. 어두울 명과 날, 어두울 명 둘 다 기울석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글자이고 담근살명, 찻상명은 갑골문에는 나오지 않는 후대에 만든 글자라 조금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원망하러는 누워 뒹굴 만큼 억울한데 마음을 더하니 원망이 쌓인다는 뜻이니 잘 만든 글자이고 구부러는 백성들이 몸을 굽혀야 하는 곳이 관청임을 보여주고 또 관청에 간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니 몸을 굽혀야 하는 관청을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 동산원 시들하러는 풀이 우거져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동산을 잘 표현했으며 물굽이 흐르란 팔두간 수나라는 정확히 굽어진다는 것을 잘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렇듯 갑골문자는 정확히 어원 하나만으로 글자를 조자했으며 그 뜻 전달도 정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만들어진 몇몇 한자들은 조자 원리를 정확히 몰라 품격이 떨어지는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기울다라는 어원 하나만 알면 한자의 참뜻을 알 수도 있고 부수 214개를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원을 100자만 알아도 3000자 이상의 한자를 외우지 않고도 저절로 알게 되는 획기적인 한자 습득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1강을 한 번 더 보면 훨씬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다음 2강은 연구해온 것 중에서 또 하나 선정해 올릴 예정입니다.